네, 오늘 헌재 선고 혹시 보셨나요? 예, 오늘 TV로 봤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부하들과 부대에 대한 그 행위는 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책임은 이 사람이 져야 되고 그 책임이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저부터 위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밑에 있는 부하들은 보호하고 가족들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여러 가지 이번에 군의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고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 군이 대치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군의 앞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관하면서부터 배우는 것이 이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존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히 그 무력이 국민을 향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국민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며칠 사이에 혹시 뉴스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07 특임대가 개엄 당일에 이제 국회에서 시민을 포박하고 이제 뭐 위협을 가한다, 언론한테 위협을 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CCTV나 영상 자료로 또 새롭게 공개가 됐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 화면은 직접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그 점만은 분명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현장에 들어가 있던 우리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하고 현장에 투입됐던 인원들이 정말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임무를 중지하라고 해서 철수 지시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상의 일부의 소수의 그런 모습들이 저는 있었던 걸로 나중에 이제 실제 화면은 보지 못했지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체적으로 우리 팀원들이 정말로 거기에 투입됐던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 현장 지휘관들도 계속 작전하면서 흥분하지 마, 뒤에 부딪히는 거 뒤로 빠져 하면 이런 조치들을 계속 하면서 그 부분들을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같이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3일 이후로 100일이 넘게 지났는데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특히 특전사 부대하고 제 말에 따라서 투입했던 우리 부대원들 그리고 이 모습을 같이 지켜봤던 정말 많은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든 제가 저도 그분들을 정말 감싸고 위로하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우리 했던 작전 인원들 좀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들의 상처도 좀 빨리 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간곡히 다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감계에 계시는 동안에도 회유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왔었나요?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처음에 자수서를 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수서를 낸 게 12월 10일 국방이 나가기 전에요. 검사 네. 처음 할 때. 그거 내가 헌재에서도 말씀 그대로요. 어쨌든 간에 사실을 그대로 설명을 해야 부대와 부하들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거를 그대로 해놔야 제가 안 흔들리잖아.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저는 지금까지 그대로 똑같이 얘기했고 헌재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이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헌재 나가셨을 때까지 진술이 항상 일관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도 그거를 이제 계속 부인하시고 오히려 사령관님께 대해서도 이제 탄핵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한 얘기들에 대해서 뭐 해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에서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영역인 것이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사실대로 얘기하는 부분 기준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용과 해석은 뭐 그쪽에서 남다른 생각은 제가 그것까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일하게 김현태 대령만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김현태 대령이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해서 좀 사실 아프기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사람의 본심은 가장 급하고 어려울 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게 이제 작전 현장에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탄원서에 썼듯이 김현태의 본심은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때의 당시의 본심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의 변화는 제가 감수하기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원서에도 그나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한테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고 한 사람이 김현태이기 때문에 제가 탄원서에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아프게 좀 하더라도 제가 그걸 얼마든지 더 감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이제 계엄 전에까지 보면은 특전사에서 전국의 뭐 국회라든지 방송사라든지 헬기 이착륙장 위치도 확인하고 내부 설계 도면도 확인하고 이런 점들이 사전에 좀 준비를 했던가라는 의혹을 많이 좀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준비들이 실제로는 좀 어떤 의도에서 있었던 거죠? 그건 정말로 계엄하고는 정말로 무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테러 작전이라고 이런 기본은 저희들의 이제 기본 임무, 기본 훈련인데 이거를 쭉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변평시 임무 수행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계엄 상황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해석이 되는데 정말 그런 의도는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 방첩사나 수방사나 다 여러 부대들이 있었지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대면을 했던 거는 특전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뭐 호소형 계엄이었다, 그냥 뭐 경고형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만 하셔서 좀 그런 얘기 들으시면은 부하들도 직접 이렇게 좀 많이 연루가 돼 있는데 좀 어떠세요? 제가 헌재에서도 아마 질서유지란 말을 말씀하셔서 제가 질서유지란 말을 제가 비상계엄 이후에 들었지 그 이전에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경고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께 좀 서운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에 와서 부하들한테 제가 임무를 수행한 게 경고용이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그 부하들이 그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